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일 번 문제. 순열 형성편까지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순열의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0P1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10부터 한 개를 내려 적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지? 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4부터 두 개를 내려 적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5P5라는 건 5부터 5개를 내려 적는다. 따라서 5, 4, 3, 2, 1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고 6P3이라는 건 6, 5,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순열의 의미 자체가 지금 2번으로 설명을 해보면 4명 중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4명 중이니까 4가지. 여기 한 명 앉혔으니까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건 3가지. 곱의 법칙.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답을 정리해보면 2번 답은 12가 될 거고 3번 답은 얘들 알고 5팩토리얼이라는 거 알지, 그지? 5팩토리얼이라는 건 12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6P3은 6, 5, 4인데 30 곱하기 4니까 또 120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 2번 문제. 2번 문제는 6개의 문자가 이렇게 주어졌어. FERMAT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가 6개 있을 때 4개를 택한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지? 6개 중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 이거 뭐야? 그치, 순열이지, 순열. 요걸 보자마자 우리는 순열을 떠올릴 수 있고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줄 세운다. 6P4. 그래서 6P4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총 4자리를 줄 세우는 것이고 6부터 내려서 적어주면 된다. 그지? 계산한 결과가 얼마 나와? 그래서 얼마 나오지? 6, 5, 30, 120, 360 맞냐? 360까지가 나옵니다. 라고 답을 적을 수가 있지. 자, 요 문제는 요렇게 넘기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개념을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를 우리가 공식인 NPR 공식인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6P4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야. 6팩토리얼은 720인 걸 난 아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역시나 360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 개념, 요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실 봤던 문제 중에 한 개인데 약간 구성이 달라서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총 7명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1번 문제 아니고 있으니까 0번 문제라고 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몇 가지일까? 3명, 4명이니까 7팩토리얼. 그지? 5040까지. 7팩토리얼은 5040까지라는 걸 외워줘도 좋고 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7팩토리얼 같은 경우에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42 곱하기 12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5040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그렇게 시간상에 뭐 많이 차이 나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근데 지금 보통의 이제 경우의 수 문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순열 문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또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또는 뭐 남자 여자가 교대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여학생이 뭐 2명 이웃하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한 조건을 건 다음에 그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남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문제라서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한다 이건가? 이거는 세팅을 먼저 하지. 문제 조건 세팅을 먼저 해주는 거야. 조건 세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줄 세우기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조건 세팅이라는 건 뭐다? 남학생이 이웃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줄을 세우자 라는 거야. 그러면 남학생이 3명이니까 남학생 묶음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남학생 그룹을 만드는 거지. 남자 그룹, 남자 묶음. 이 안에는 3명이 들어앉아 있어. 근데 하나의 묶음으로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요거를 1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여학생 몇 명? 4명 을 줄을 세우게 될 거야. 여학생을 쌤 만약에 A, B, C, D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줄이 세워지냐면 총 5팩까지로 세워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실제로 A, B, 남학생 묶음, C, D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남학생 묶음 안에서 우리가 순서가 좀 교환이 되면서 A, B, A, B, C, C, D 이런 식으로 되거나 A, B, A, C, B, C, D 이런 식으로 되거나 기타 등등 A, B, C, A, B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5팩토리알만으로는 요 한 가지가 이것들을 다 대변해 주질 못해. 그래서 이렇게 요 묶음에서 서로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 애들을 묶어서 세팅한 다음에 그걸 우선 줄 세우고 그 줄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묶음 속에서 해서 줄 세우기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묶음 속에서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다? 남자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다 보니까 3팩토리알 가지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묶음을 포함한 여학생 4명까지 해서 5팩토리알 돌리고 그 5팩토리알 안에서 묶음 속에서 줄이 서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5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로 정리할 수가 있고 5팩토리알 120, 3팩토리알 6 되면서 720까지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요 문제는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2번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지. 2번 문제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우선 보여줄게.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사실 나왔던 문제라서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남남여 뭐 이런 식으로 남남이 붙게 되지 않는다. 남남이 붙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 반드시 여학생이 1명이든 2명이든 존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기본 세팅이 어떻게 돼야 돼? 2번 문제의 세팅은 바로 이런 세팅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선 여학생을 먼저 앉히는 거야. 여학생을 네모 자리에 앉힐게. 4명이니까 4자리만 필요할 거야. 그러면 요 4자리에 여학생이 앉고 나서 요 여학생 사이사이에 밑줄 치고 있는 요 사이사이에 남학생이 1명씩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남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남자, 여기에 남자, 여기에 남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물론 여자 붙는 경우는 있지만 문제에선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요 밑줄 친 요 부분에 남학생이 1명씩만 들어가면 문제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팅이다. 그래서 요런 세팅을 먼저 만들어야 돼. 요 세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모에 우선 여자를 앉히는 거지. 첫 번째, 여학생 앉히기. 여학생 앉히는 방법 어떻게 돼요? 4자리에 4명을 앉혀. 4 팩토리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저 밑줄 친 부분에다가 남학생을 앉힐 거야. 그럼 끝나는 건데, 남학생을 1명씩 앉히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를 첫 번째 자리, 이 자리를 두 번째 자리, 이 자리 세 번째 자리, 이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라고 한다면 남학생이 지금 총 3명이 존재하잖아. 이 총 3명의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자, A한테 자 1, 2, 3, 4, 5 중에 정해 하면 고민하다가 저 1번에 앉을게요. 얘 1번 딱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2번 자 정해 하면 1번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쌤이 밑줄 친 저 부분에는 남자 한 명씩만 앉을 거라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2, 3, 4 중에 2, 3, 4, 5 중에서 골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 5가지,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 4가지, C가 앉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남학생 앉히고 여학생까지 모두 앉혀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야? 곱의 법칙. 4 팩토리알 곱하기 543 해주면 된다. 4 팩토리알이 24고 543이 60이야. 그럼 계산한 게 1440 가지가 존재한다. 1440가지.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 그래서 이 방법이 우리가 세팅을 이용한 방법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던 방법 중에 하나였지. 근데 이번 문제를 달리 풀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 자, 이번 문제 다른 방법 뭘 제시해줬어? 쌤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무슨 사건이야? 땡 사건 이용. 무슨? 자, 여사건 이용하는 방법 있다고 했었지. 자, 여사건 이용하는 방법 이 문제에 적용했을 때 될까 안 될까?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었냐면 전체가 있고 이게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요 바깥 부분은 U에서 A를 뺀 만큼이다. 그래서 전체에서 지금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웃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이 분명히 이웃하지 않는 부분이 될 거고 요 바깥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요 이웃하는 부분을 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래서 생각 자체를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1번 문제였지. 요거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전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쌤이 아까 0번에서 구해놨어. 일렬로 나열하는, 아무 조건 없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러면 7 팩토리알 빼기 지금 앞에서 구한 게 720까지였지. 그럼 720까지는 7 팩토리알은 5040이었으니까 하면 얼마야? 0, 2, 3 4320까지라는 답이 나오는데 위에서 구한 답과 어때? 다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여사건을 이용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여사건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여사건을 이용할 때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푸는 방법은. 만약에 여사건 이용해서 4320 구했는 친구들은 요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쌤이 설명을 해주려고 가져온 거야. 뭘 간과한 거냐면 지금 1번 문제에서 서로 이웃하게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야. 남학생으로 다 묶는 거야. 그래서 A, B, C, A, B, C, D 이런 거. 완전 남학생이 똘똘 뭉쳐져 있는 거. 요런 것만 생각한 거거든. 1번 문제는. 이게 1번 문제야. 근데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것도 빼라라고 하는 거냐면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빼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남학생 3명이 똘똘 뭉친 거 말고 2명 뭉쳐 있는 것도 이웃하는 거니까 그것도 빼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난 지금 뭐만 뺐어? 요 1번 경우만 뺐으니까 당연히 넘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려면 요런 경우도 내가 고려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요런 경우를 고려해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억지로 한번 풀어보자. 쌤 풀어줄게. 자, 그러면 요거는 우선 여기 720까지니까 구해놨고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자, 요런 경우를 만들려면 어떻게 우선은 사고를 진행을 해야 되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2명 묶기. 묶을, 이게 첫 번째야. 묶을, 남학생, 고르기. 그러니까 2명 고를 거지. 자, 3명 중에 2명 고르는 거니까 우리 3C2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은 사실 3C1과 같고, 3명 중에 1명 고르는 방법은 총 3가지밖에 없으니까 3이야. 됐지? 우선 묶을 학생 골랐어. 그러면 A, B 이렇게 골랐어. 근데 요 묶어놓은 거 안에서 어때?
자리 바꿀 수 있지. A, B, B, A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묶음 속 자리 바꾸기. 몇 가지야? 두 가지. 그지? A, B, B,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묶음을 만들고 나면 어떤 거야? 지금 위에서 생각했던 그 방법, 요 방법대로 A, B, C, D 여학생들이 앉고 나서 요 사이에다가 요 A, B 묶음과 C를 배치하는 거야. 이때 A, B 묶음이 여기 들어가고 C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 A, B, C처럼 되는 형태를 이루니까 중복해서 세는 거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런 경우를 배제하고 줄을 세워야 되는구나. 3번 여학생 우선 앉혀야 돼. 자, 여학생 앉히는 방법은 위와 같이 4팩토리얼이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자 묶음과 그 나머지 한 명의 남자애들을 집어넣는 방법이지. 그 방법은 어떻게 된다? 남자 묶음이 들어갈 방법의 수 하나, 둘, 셋, 넷, 5개. 5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남자애가 여기를 선택했다. 묶음이 여기를 선택했다 하면 그게 아닌 나머지를 선택해야 돼서 5 곱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쌤이 요거를 적질 않았네. 남 묶음과 나머지 줄 세우기. 그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1, 2, 3, 4를 다 행해야 요런 경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곱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곱의 법칙으로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4팩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거고 계산해 보면 여기 20 요게 6이잖아. 20 곱하기 6은 120이지. 120 곱하기 4팩토리얼 24야. 120 곱하기 24 2880 이렇게 나와. 됐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사건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에서 뭐 해야 된다? 이웃하는 첫 번째 케이스에다가 이웃하는 두 번째 케이스를 모두 빼줘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5040에서 720을 빼준 다음에 방금 계산한 2880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건 위에 있었지. 4320. 4320에서 2880을 빼주면 실제로 얼마 나와? 1440이 나온다. 그지? 자, 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땠냐면 여사건이 훨씬 쉽네요 선생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어때? 여사건이 훨씬 어렵네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해서 푸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완전 달라지고 심지어 오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유형 문제인데 어떤 세 자리 자연수 만들기 문제야. 그지? 그러면 이런 문제 상황은 세 자리 자연수를 모두 만들면 완료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마찬가지로 위에 푼 거와 똑같아. 지금 뭐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 300보다 큰 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0번 문제 그냥 세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5개 숫자 카드로 만드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상황이야. 자, 그냥 세 자리수 만드는 방법의 수 몇 가지가 있을까? 그냥 세 자리수는 100의 자리 메꾸고 10의 자리 메꾸고 1의 자리 메꿔 넣으면 세 자리수가 만들어져. 그러면 총 5가지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당연히 5가지. 여기 한 개 썼으면 그 다음엔 4가지. 2개 썼으면 남는 건 이제 3가지. 총 몇 가지? 60가지. 그래서 60가지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60가지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냐? 홀수는 몇 개냐?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60가지니까 짝수는 그 절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금 5개의 숫자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짝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지, 그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미안해.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짝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선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야. 짝수의 특징은 짝수다라는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다.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세 자리 자연수 중에 1의 자리가 짝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거 짝수야 홀수야 할 때 다른 숫자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봐. 1의 자리수가 짝수인지만 보잖아. 맞지? 예를 들면 15079. 자, 짝수야 홀수야? 홀수요. 왜? 9잖아요. 맞지? 17224. 자,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왜? 4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뭐 세 자리수든 다섯 자리수든 상관없이 1의 자리수만 짝수면 그냥 짝수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 상황에서 짝수의 개수 구하여라. 그 말은 뭐다? 그냥 1의 자리 자연수, 1의 자리의 숫자가 짝수다. 이 상황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그거를 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항상 세팅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지.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것을 먼저 세팅해 놓고 나머지를 줄 세워 버리는 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자, 세팅을 한번 해보자. 방법은 여러 가지야. 쌤은 합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경우를 나눌게. 그래서 첫 번째 세팅, 1의 자리가 짝수인 거라면 1의 자리가 지금 문제에서 2면 짝수야. 맞지? 그리고 두 번째, 1의 자리가 4여도 짝수야. 그래서 둘로 나눠서 풀려고. 그러면 결국엔 뭐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요 1의 자리가 뭐다? 내가 지금 뭘로 고정해버렸어? 2라고 고정을 해버린 거야. 1의 자리수는 무조건 2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에 따라서 몇 가지인지가 나오는 거지. 됐지? 그러면 100의 자리수에 나올 수 있는 수 뭐야? 2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이. 그리고 10의 자리수에 적을 수 있는 거는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쓴 숫자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따라서 12가지 나오지. 그래서 1의 자리가 2인 경우, 즉 1의 자리가 2여서 짝수인 경우는 총 12가지 숫자가 존재하는구나. 마찬가지 1의 자리가 뭐인? 4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특별한 것도 없어. 1의 자리가 4인 경우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100의 자리에는 4가지 숫자, 10의 자리에는 3가지 숫자가 존재할 거고 12개가 될 거다. 그러면 1의 자리가 2인 경우와 1의 자리가 4인 경우 숫자를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 보면 총 세 자리 숫자가 12개, 세 자리 숫자가 만들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사건이 어땠어? 세 자리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료가 된 거야. 다만 1의 자리가 2인 경우에 국한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요거는 4인 경우로 국한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완료된 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 2개를 더해라. 그래서 절대 곱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24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라고 구하면 된다는 거야. 되겠지? 자, 요거는 뭐야? 합의 법칙으로 한번 풀어봤어.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입에 홀수야. 자, 홀수는 뭐다? 아까 방금 얘기와 똑같지? 어떤 걸 의미한다? 1의 자리가 홀수란 소리야. 그치? 그럼 1의 자리가 홀수인 거를 왼쪽에서 푼 것처럼 1의 자리가 홀수인 거니까 1인 경우, 1의 자리가 홀수인 거니까 3인 경우, 1의 자리가 홀수인 거니까 5인 경우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뭐 나오면 합의 법칙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렇게 풀어도 돼, 왼쪽처럼. 근데 이번에는 쌤은 곱의 법칙을 한번 써보려고 홀수인 거를 구하라 하고 있으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특히나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뭐여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 그러면 홀수가 지금 주어진 문제 중에 몇 개야? 1개, 2개, 3개. 3개. 맞지?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러면 1의 자리에 숫자 1개를 썼으니까 10의 자리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 4가지겠지. 2가지라고 하면 안 돼. 여기는 홀수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 3, 5 중에 1가지라서 3가지였던 거고 여기서 하나를 썼잖아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총 남는 건 몇 가지 남아? 4가지 남지. 그치? 10의 자리 4가지 쓸 수 있어. 자, 10의 자리 하나 썼어. 그럼 뭐 몇 가지 남아? 이제 3가지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총 개수가 36가지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들 수 있는 홀수의 개수는 36가지야. 아까 전처럼 60에서 나누기 해서 나온 30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요렇게 풀 수도 있고, 아까 합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제시를 해보면, 뭘로 풀 수도 있다? 위에서 얘기했던 여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자, 이 경우에는 여사건을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체 경우에서, 전체 세 자릿수 만드는 경우에서, 지금 1번 문제가 뭐다? 짝수야. 그럼 당연히 요 바깥에는 뭐가 남아? 홀수가 남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상황이다라는 거야. 여기 색칠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 요 짝수를 찾아서 없애버리면 돼. 자, 전체에서 짝수를 빼버리면 되거든? 그지? 근데 전체가 60가지였고, 지금 짝수 구한 게 24가지였으니까 답이 몇 가지 나와? 36가지.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하면 또 쉽게 풀리는 경우가 또 왕왕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걸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라. 라는 거지. 자, 3번 문제. 300보다 큰 수의 개수다 라고 하고 있어. 지금 세 자리 자연수 만들잖아. 이 수가 30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우선 이 말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은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쌤이 뭐 100의 자리 체크하고 있지. 300보다 크려면 요 숫자가, 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뭐여야 되는 거야? 우선 4랑 5면 무조건 400 얼마, 500 얼마니까 300보다 크지. 그리고 3이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냐? 지금 숫자 중에, 지금 주어진 숫자 중에 0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3이 들어가고 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 뭐 2,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312만 해도 300보다 무조건 커지지. 그지? 그래서 100의 자릿수가 3이어도 300보다 무조건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가지수가 몇 개야? 3 아니면 4 아니면 5니까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100의 자리가 3 또는 4 또는 5면 나머지는 뭐다?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 그러면 3, 4, 5 중에 뭐 3을 썼다 하면 남는 숫자 4개. 뭐 하나를 더 썼어. 그럼 남는 숫자 3개니까 총 몇 개? 36개의 300보다 큰 숫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짓는 게 요 문제의 풀이 방법이야. 자, 여기서 마무리 지면 좀 아쉬우니까 쌤이 조금 어려운 문제로 3번의 변형 문제, 4번 문제를 좀 줘볼게. 230보다 큰 수. 한번 구해봐봐. 230보다 큰 자연수.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잖아. 230보다 커야 되니까 우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우선 3보다 4보다 5보다. 자, 그지? 300 얼마, 400 얼마, 500 얼마면 무조건 200보다 커. 230보다 커. 그지? 그리고 제한적으로 2가 들어와도 어떤 경우에는 230보다 크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3, 4, 5. 이 경우는 결국에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300보다 큰 수지.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전에 풀었어. 36가지. 맞지? 그리고 100의 자릿수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들어오고 두 자릿수 메꿔 넣으면 되는데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문제 상황이 230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4 아니면 5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요거 이해할 수 있겠냐? 따라서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야. 그러면 요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숫자 2를 썼고 둘 중에 하나를 쓸 거니까 나머지 남는 가지 수가 6가지. 3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된다. 되겠지? 그러면 요 둘을 어떡할까? 더할까? 곱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더해줘야지. 왜 당연히 더해줘야 되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해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세 자릿수를 만들었잖아. 100, 그러니까 300보다 큰 세 자릿수를 만들면 36가지가 있고 완료가 된 거지. 그리고 또 다시 100의 자리가 2인 경우에 세 자릿수를 만들어 보면 6가지가 나와. 완료.
완료된 두 개는 더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가 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문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거 풀 때, 이거 풀 때, 이거 풀 때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공부할 때 하는 것이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대응하기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조합을 풀어볼 텐데 미리 풀어보고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